그림에서 같이 학생이 마찰이 없는 도르래에 걸린 줄에 연결되어 있는 의자 위에 서서 줄의 한쪽 끝을 잡고 잡아당깁니다. 이렇게 하면서 영수절 저울을 이용해서 장력의 크기를 측정했더니 이 장력의 크기가 250N이었다고 했습니다. 학생의 무게 320N, 의자의 무게 160N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학생과 의자를 하나의 개로 가정할 경우 이 개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, 그 다음에 학생과 의자를 별개의 개로 가정을 해서 학생과 의자 사이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의 크기 정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학생과 의자를 하나의 개로 가정하겠습니다. 이 개의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부터 확인해 보면 학생이 줄을 통해서 의자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만큼 의자도 줄을 통해서 학생을 이렇게 잡아당기죠. 이 힘의 크기가 250N입니다. 수직하게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선택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학생과 의자를 하나의 개로 가정해서 이 개에 작용한 힘을 따로 그려보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크기가 T이면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이 두 개가 작용하죠. 그 다음에 학생과 의자의 무게를 합친 것만큼의 마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작용합니다. T 보태기 T, 이 T가 500N입니다. 이 무게의 합이 480N이거든요. 이 T가 무게의 합에 비해서 더 크죠.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상황에서 학생과 의자를 하나의 개로 가정할 경우 이 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위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. 그렇다면 끌려 올라갈 때 가속도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 개에 작용하는 힘을 반각형에서 다 모으겠습니다. 우선 이 두 녀석 크기가 T이면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이 두 개죠. 그 다음에 각각의 무게를 합친 것만큼의 마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작용합니다. 학생과 의자를 하나의 개로 가정했을 경우 이 개에 작용하는 힘을 반각형에서 다 모았습니다. 그럼 이 녀석은 가속도에 각각의 질량의 합을 곱한 것과 같아야 되죠. 그럼 여기서 가속도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. 질량의 합은 무게의 합을 중력과 속도치로 나누면 되죠. 이 녀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알고 있는 정보 다 대입을 해서 문제의 상황에서 학생과 의자를 하나의 개로 가정할 경우 위로 끌려 올라가는 가속도 구해보게 되면 가속도가 대략 0.4m/s 제곱입니다. 이제 학생과 의자를 별개의 개로 가정하겠습니다. 별개의 개로 가정해서 우선 각각의 작용한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부터 그려보면 학생에게 작용한 힘은 이 장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중력이 작용하죠. 그리고 학생에게는 의자에서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작용합니다. 그 다음에 의자에 작용한 힘은 이 장력이 작용하고 중력이 작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직항력에 대한 반작용력이 의자에 작용하죠. 학생에게 작용한 힘을 반각형에서 다 모으겠습니다. 우선 이 녀석은 크기가 T이면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이죠. 그 다음에 이 힘은 크기가 L이면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의자에 의해서 학생에게 작용하는 수직항력입니다. 그 다음에 이 녀석은 크기가 320N이면서 마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이죠. 학생에게 작용한 힘을 반각형에서 다 모았습니다. 그럼 이 녀석은 학생의 가속도에 학생의 질량 곱한 것과 같아야 되죠. 수직항력 정해주고 합니다. 수직항력 이렇게 되죠. 학생의 질량은 학생의 무게를 중력과 속도치로 나누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.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장력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알고 있는 정보 다 대입해서 문제의 상황에서 의자에서 학생에게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 구해보게 되면 대략 83.3N이 작용합니다. 근데 이 수직항력의 크기를 의자에 작용한 힘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구해보면 똑같이 83.3N 나오게 됩니다.